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슈 점검은 북한 드론 얘기인가요? 네, 지난번에 라이브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워낙 급하게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가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래서요, 제가 시간을 가지고 레이더 부분 전문가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처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찾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네, 북한 무인기에는 뭐 종류가 있을까요? 네, 북한은 생각보다 꽤 많은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2014년에 북한 무인기 세대가 국내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발칵 뒤집혔는데 당시에도 청와대를 비롯해서 서해 5도하고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정찰의 대상이었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는요, 한 5종류 정도 돼요. 러시아제 Tu-143 레이하고 푸첼라 1T, 그리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방현 1, 2하고 두루미, 그리고 2012년 공개되었던 무인 타격기가 있습니다. 특히 방현이 아마 요번에 이제 넘어온 것 같은데, 이 방현은 중국제 ASN 104105를 카피한 겁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요. 이게 뭐 폭 한 2m, 전장 한 2, 3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서 보면 큰데 이게 하늘에 뜨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들 중에요, 러시아제는 공격용으로 전용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방현하고 두루미도 워낙 이게 작고 초경량이라서 폭탄 적재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민간 드론을 들여와서 여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이란의 공격용 드론은요, 수출도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북한이 본격적인 공격용 드론을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드론들은요, 기술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북한도 자체 개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에 무인기 격추 실패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의 탐지 수단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방공망 중 저고도를 탐색하는 장비는요, TPS-830K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과거 2014년에 북한 무인기 탐색에 실패했었어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 이게 무인기하고 새떼를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건 설명드리고요. 따라서 군은 LIG 넥슨에서 새로 개발한 국지방공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 레이더는 3차원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 탐지에 나름 효과적인 장비죠. 또한 육군은요, 최근에 해외에서도 드론 탐지 장비를 들여왔었어요. 이스라엘 라다사의 RPS-42 모델하고요, 역시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106NG 모델, 그 다음에 ELM-2026B 모델을 들여와서 이게 비교 평가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RPS-42는 최대 30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레이더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 0.005에서 0.05m 조급의 표적을 5에서 10km 밖에서 탐지가 가능했습니다. 이 LPS-42 레이더는요, 최신 기술에 기반한 A사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소형 경량, 특히 저고도 공중 표적뿐만 아니라 사람, 차량 등 다양한 지상 표적도 탐지가 가능해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탐지 방위각이 90도예요. 그래서 360도 탐색을 위해서는 4개의 레이더를 조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반면 엘타사의 ELM 모델들은요, 3D 대공 레이더로 특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계식 회전 레이더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타격 체계와의 연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016 모델은요, 이게 L파를 사용하거든요. 장파를 사용해요. 그래서 악천후 시 성능 저하가 됩니다. 또한 산악 지형에서의 운용도 한계가 아주 뚜렷해요. 아무튼 육군은 이 두 모델을 비교 검토했고요, 엘타사의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게 좀 의외인데, 왜냐하면 당시 엘타사 모델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엘타사 모델을 사용했고, 이 밖에도 육군은요, 영국 플렉스텍사의 블라이터 모델도 테스트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의 광시자산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완전히 못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 근처에 왔을 때부터 우리 군의 국지방공 레이더하고 연령상 장비 등이 이를 제때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경고 방송등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문제는 뭐냐?
북한 무인기가 워낙 작아서 지속적인 추적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육군이 그 이스라엘 엘타사 모델을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엘타사의 뭐 2016 모델하고 2026 모델의 이 레이더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일단 들리는 바에 의하면요. 엘타사의 레이더들이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거든요. 원인은 뭐냐? 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뭐 기술진도 들어오고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유지 보수가 안 됐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레이더는요. 유지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요. 엘타사 레이더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핵심 장비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에 에이왁스나 글로벌워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2737 PSI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탑재된 메사 레이더는요. 다기능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게 뭐 멀티롤 일렉트로니컬리 스캔드 어레이라고 해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는 향상된 공중 이동 표적 탐지 성능으로 광범위한 전장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노스롭 그루만이 만든 건데 특히 고출력 레이더 체계를 통해서 공중 및 해상 표적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요 목표물에 대해서는요. 필요에 따라서 신속한 재추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피하 식별 기능도 탑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무인기 같은 저가치 소형 표적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AWACS, PSI 같은 이 AWACS를 운용하는 것은요. 비용상 문제가 아주 커요. 극히 비효율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공군이 운영 중인 글로벌 호크는요. 블록 30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는 합성 개구 레이더, 즉 SAR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 SAR 레이더는요. 영상을 획득하는 게 사실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동하는 소형 표적 추적에는 부적합해요. 심지어 글로벌 호크는 지금 불량까지 나서 이제 그 제조사로부터 돈까지 받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레이더를요. 드론까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감도를 낮춰놓으면 드론보다는 새가 엄청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즉 레이더에서요. 새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와 함께 이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럼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솔루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지스트라는 곳인데 여기에 협동로봇융합연구센터 오대건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초소형 드론을 식별할 수 있는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걸 이제 엘리자 X 2.1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부터 이쪽에서 과기부 예산을 받아서 드론 추정용 A사 레이더와 광학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과제가 2021년에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하고 신속 획득 사업에 의해서 육군의 2대, 해군과 공군의 각 1대씩 시범적으로 공급을 마쳤고요. 시범 운영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게 2021년 12월이에요.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말, 즉 작년 2022년 12월까지 해서 6개월 운영 평가까지 다 마쳤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 양산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번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가 예산이 편성돼서 후속 양산 산업이 빠른 시간 안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엘리자 X 2.1 네. 시스템의 특징이 뭔가요? 이 엘리자 X 2.1은요. A사 레이더 방식의 탐지 시스템이에요. 이게 X밴드를 쓰는데 특히 이게 애초에 전투기 등에 탑재하는 이동형이 아니라 고정형으로 소형화시켜서 타겟팅을 처음부터 드론에 맞춘 시스템이에요. 즉 소형의 낮은 RCS를 갖는 타겟을 멀리서부터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시스템의 크기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개발팀은요. 실제 개발을 2014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신호 처리를 응용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해요. 특히 A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제품을 전혀 벤치마킹하지 않고 개발팀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하드웨어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빌드업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에 우리 레이더가 북한 무인기를 탐지할 때 이게 신호가 잡혔다 끊겼다 이게 반복이 됐었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들이요. 드론을 기준으로 RCS를 맞춰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운용 중인 레이더들이 꽤 오래전에 개발돼서 배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도를 낮추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타겟팅을 못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엘리자 X2.1은요, 앞서 언급한 대로 낮은 RCS에 맞춰놨기 때문에 적절한 수량이 배치되어 있으면 지속적인 드론 탐지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들 드론 탐지 기준이 뭐냐면 팬텀4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왜 팬텀4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드론 시리즈가 팬텀4예요. 근데 이 팬텀4 드론 크기가요, 가로 세로 높이가 55 곱하기 55 곱하기 40cm예요. 그러니까 이게 RCS 0.01m 작업 수준입니다. 근데 이 팬텀4를 이 엘리자 X2.1은요, 약 10km 밖에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무인기는 이 크기로 봤을 때 RCS 0.03m 제곱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탐지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결정적인 기술이 접목됩니다. 바로 AI 기술이에요. 이 드론은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새와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고정액 드론을 기준으로 보면요, 대부분 이 고정액 드론들은 직선 비행을 많이 해요. 근데 새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비행하다가 정지하기도 하고 갑자기 밑으로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던가 이런 걸 많이 해요. 물론 드론도 뭐 이제 그 고정익이 아니라 회전익 같은 건 이런 걸 할 수 있죠. 근데 회전익은 좀 속도가 느리거든요. 아무튼 비행 드론의 궤적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한 대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구별이 가능해요. 뭐 새가 한 마리가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철새예요. 철새들은요, 군집 형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드론의 비행 궤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AI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새하고 드론의 무브먼트 차이를요,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필터링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는요, 날개에 대한 무브먼트가 있어요. 펄럭펄럭거리잖아요. 하지만 드론은 날개의 무브먼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 무브먼트에서 특정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해내는 거죠. 군집 형태가 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형 드론 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새와 드론을 구분하는 기술이에요. 이것을 AI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광학 시스템, 즉 EOIR, 이것까지 추가로 했습니다. 이 EOIR이라는 것은 일렉트로 옵틱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예요. 근데 이 장비까지 추가로 해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레이더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정밀한 추적을 위해서는요, 레이더한테만 의존할 수 없고 광학으로 목표물을 직접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타격 수단을 활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의 장점은 뭐냐? 동시에 여러 개를 아주 멀리서부터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레이더의 장점. 그래도 결국에는 이게 레이더도 뭡니까? 전파잖아요. 그러니까 AI 필터링을 하더라도 100%는 아니에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영상을 통해서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이더가 찾아낸 좌표 위치를 광학장치에 전달하고 이것이 드론으로 확인되면 사격 체계의 데이터가 전송돼서 사격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브라 헬기가 20mm 기관포 100발 쐈는데 왜 못 맞췄겠어요? 이 자동 추적 장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데이터를 받아서 광학 추적을 하면서 쏘니까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 독창적인 기술을요, 우리 연구진이 확보해서 제품화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솔루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이렇게 쏴서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타격 체계는 어떻게 해요? 일단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대 위안은요, 이 엘리자 X2.1하고 K4 40mm 고속 유탄 기관총이 결합된 ADS, 즉 안티 드론 시스템을요, 작년 DS 코리아 2022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기관포가 아니고 왜 40mm 유탄 기관총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 20mm가 넘는 기관포는요, 그 체적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커요, 체적이. 그리고 공중에 있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선 에어버스트탄을 써야 돼요. 공중 폭발탄을. 근데 이것을 하면 적어도 30mm 이상의 기관포를 탑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체적도 체적이거냐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요,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신형 40mm 에어버스탄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 드론 요격에 오히려 알맞다고 해요. 더군다나 유효 사거리도 2.2km 정도로요, 드론 격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호 복합의 경우 한 대가 한 60억 정도 하거든요. 30mm 비호 복합이. 근데 이 ADS 시스템은 4분의 1 가격은 약 한 15억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혹시 요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까요?
사실 다른 시스템도 있었긴 했었어요. 국내 한 업체하고 정부 산하 연구기관도 이 개발을 시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스트에서 엘리자 X 2.1을 개발한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기였는데, 제가 앞에서 언급한 영국 플렉스텍사의 블라이터를 벤치마킹한 거였어요, 이 업체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블라이터 레이더 자체가 성능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 테스트했을 때 사용 주파수의 전파 간섭이 좀 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뇌피셜을 좀 돌려보면요, 이 블라이터를 벤치마킹한 레이더는요, 주파수 대역이 KU 밴드 대역이에요. 근데 이 KU 밴드는요, 여러분들 위성통신이나 위성방송에서 주로 쓰는 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주파수 간섭 문제가 있지 않았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다른 업체에서 만든 이 제품은 시제까지만 만들고 후속 사업 없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솔루션인 거를 네.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엘리자 X 2.1이 탑재된 ADS 시스템이죠. 이게 새로운 솔루션인데, 일단 올 1, 4분기에 종합 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도 2월 초가 될성 싶은데, 제가 되도록 현장에서 이를 취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한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새로운 ADS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친다면 이를 대폭 채용해야 될 거예요. 특히 사각지대가 없이 주요 예상 침투로에 꼼꼼히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북한 드론이 전방 민간 거주구역에 접근하기 전에 미리 정리할 수 있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드론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전하던 우크라이나도요,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에너지 산업기반 70%를 잃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드론에 생화학 무기가 실린다면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드론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안티 드론 시스템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 사건이요, 사실 좀 오싹하잖아요. 야, 이게 좀 시큼해요, 사실. 그런데 다행히도 국내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이게 우리가 행운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디지스트 오대곤 선임연구원 이하 연구팀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국방력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들이요, 취재에도 적극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요, 우린 이번에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후속 보도가 나온 대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후속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